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굿즈입니다. 어제 오후에 루미르의 수요일칙이 나왔었죠. 빨리 올려본다고 하다가 좀 얘기할 게 많아지면서 이제야 올리게 됐습니다. 잘못하면 손실이 날 수 있지만 의외로 높은 수익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공모주인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결과 보고요. 청약 겹친 세 곳 기대 수익까지 비교해 볼게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루미르는 한글날 이후로 이틀간 청약을 진행하는데 이때 또 세 곳이 겹쳤어요. 이전 세 곳의 환불금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말 껴서 환불 4일 소요된다는 점 이자 부담이 좀 있겠네요. 그 다음 공모기업 보겠습니다. 루미르는 영상 레이더, 위성체 및 관련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우주 항공 관련 사업인데요. 이노스페이스라는 공모주가 있었고 거기도 항공우주 산업 쪽이었는데 상장일 저조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안 좋은 기억이 다시 한번 살아날지 이건 조금 뒤에 기업 비교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의 공모주 식수를 보면 숫자도 많이 낮춰서 모집 금액을 꽤나 줄였습니다. 총 240만 주 일반 청약자에게 25%고요. 금액으로 72억을 배정합니다. 시총은 2059억으로 상장하게 되고요. 주관사 NH투자증권 단독 공모가는 밴드 하단을 27% 낮춘 12,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유통금액 588억으로 많이 줄었고요. 상장은 신한스펙 14호와 동시 상장입니다. 21일 월요일이에요. 자, 그럼 수요일칙 결과 보겠습니다. 참여수 423건, 경쟁률 13대 1에 그쳤습니다. 올해 수요일칙이 저조했던 곳은 몇 개 안 됐었는데 그 중에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있었고 실적이 매우 부진했었죠. 점점 안 좋은 요인들만 보여지고 있긴 하네요. 가격 신청을 보면 그래도 밴드 상단 이상을 써낸 신청수가 53%나 있긴 했는데 기관수는 또 많진 않았고요. 밴드 내 금액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합니다. 다만 하단 미만도 거의 30%나 된다는 점, 확약도 거의 제로로 낮기 때문에 가격은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하단보다 27% 많이 낮춘 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수요일칙이 저조했던 이렇게 세 곳이 있었고요. 이들은 모두 가격을 밴드 내에서 동결했지만 루미르는 하단보다 낮췄습니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 있을 것 같고요. 아이스크림 미디어만 한 번도 수익을 주지 못했는데 유통금액이 1,500억대로 많았다는 점. 반면 나머지 두 곳은 그래도 수익 구간을 약간이라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로만 본다면 제로에서 20%까지는 수익률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예상 경쟁률 보기 전에 간략하게 실적 점검해 볼게요. 실적은 업종 특성상 아직 수익 내기 어렵죠. 22년 이후로 계속해서 적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매출을 상승하고 있고 적자 폭도 꽤나 많이 줄였어요. 24년 반기 기준 마이너스 5억밖에 안 되고 9월 기준으로 실적을 보니까 흑자 전환에도 성공한 상황이네요. 그 다음 유통 물량을 보면 공모주주가 14%로 가장 많고요. 벤처금융과 기타주주 순서로 이렇게 있습니다. 보호회수 중에는 1개월 뒤부터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꽤나 많아서 확약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보니까 22년 이후로 투자받았던 단가가 공모가보다 약간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에 유통 가능 물량은 상장일부터 나오기 어려울 수 있어서 생각보다 유통금액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공모가 산정 과정 보면 4곳을 유사기업으로 선정을 해줬는데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무기나 군수 장비 사업 비중이 높은 곳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PER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죠. 또 루미르와 순이익 규모에서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전 우주항공 관련 공모주들 찾아봤고요. 컨택과 이노스페이스가 있더라고요. 이들의 매출과 순이익, 시총까지 비교해보면 매출은 컨택이 가장 높고 빠르게 증가 추세입니다. 단 아직도 적자 규모가 큰 상황이고요. 하지만 세 곳 모두
적자는 크게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 루미르가 가장 빠르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더 좋은 평가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기준으로 보면 이들 현재 모두 1000억대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루미르가 상장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높긴 하죠. 그래서 이들 정도로 가치가 빠지게 된다면 15에서 20% 정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또 마지막 투자 단가가 공모가보다 높았다는 점, 게다가 공모가를 밴드보다 크게 낮춰서 상장하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 저는 수익률 제로에서 20%까지는 예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 청약 경쟁률 예상해 볼게요. 이번에도 세 곳 겹치는 상황이고요. 먼저 YJ링크가 수요 측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YJ에 가장 몰릴 수밖에 없겠죠. 스펙은 규모가 작다는 장점이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수익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루미르는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여서 청약 경쟁률 잘 비교해 보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상장은 모두 다 동시 상장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환불이 총 4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서 세 곳에 들어왔던 약 10조 정도의 자금 그대로 다 들어오긴 어렵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총 한 6조 이내로 들어올 것 같아요. YJ링크의 그중에 4조, 신한에는 8천억 정도 예상을 했고요. 루미르는 NH투자라서 계좌가 적지 않기 때문에 한 10만 건 증거금 1조로 예상해 봤습니다. 이걸 구간으로 계좌 5에서 15만 건, 증거금 0.5에서 1.5조까지 더 나눠봤습니다. 수요 측이 저조한 대신에 또 의외로 투자 포인트가 좀 있어서 현재로서는 예측 자체가 좀 어렵긴 한데요. 우선 이 정도로 확인해 주시고요. 청약 진행되면서 조금씩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기대 수익을 보면 우선 모두 한도가 1억이 넘기 때문에 1억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증거금 아까 예상한 그대로 넣었고요. 역시 비교를 위해서 배정수는 소수점 그대로 넣었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모두 제 예상 최대치를 적용을 했는데요. YJ링크 50%, 스펙은 30%, 루미르 20%로 잡았습니다. 그럼 루미르가 가장 높은 수익이 나오게 되고 신한 스펙은 마통 기준 손실 우려도 있겠네요. 물론 루미르는 손실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리스크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청약 경쟁률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청약 한도입니다. 최소 청약수 10주 6만원 필요하고요. 일반 최고 한도는 2만 주 1억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청약 1일차 라이브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그럼 한글날 잘 보내시고요.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